자, 이 시간에는요, 2024 이화여대 모의논술 자연 1, 자연 2 해서 자연 1 하면 그냥 일반적인 과고요. 자연 2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 문제인데 이대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연 2 같은 경우는 몇 문제가 추가되는 그러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연 1에 속하는지 자연 2에 속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해설하려고 하는 문제 2번은 공통이니까 일단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 2번을 보면 무리수 루트 15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 한 다음에, 이대는 항상 이렇게 제시문을 안 주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주거든요. 일단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A, B, C, D가 유리수라면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다면 A 더하기 B 루트 15는 C 더하기 D 루트 15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인가 무리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우면서 잠깐만 배경 지식을 확인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A와 B와 C와 D가 유리수일 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다. A와 B는 유리수인데 루트 2만 무리수거든. 이렇게 주어진다면 앞에 있는 유리수 A와 뒤에 있는 유리수 B는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거는 역도 성립하죠. A와 B가 모두 0이라고 하는 유리수라면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은 상등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도 배웠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자,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두 개가 서로 같다면 A와 C가 같을 거고 B하고 D가 같을 거다. 역시 여기 성립하고요.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2대 제시문에서는 루트 2 대신에 루트 15가 들어왔을 뿐이죠.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이고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정리가 뭔지는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로부터 끌어낸 일반적인 성질, 그걸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정리는 얘들아 언제나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복소수의 상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요. 자, 요거는요. A와 B와 C와 D가 실수일 때, 수에 대한 조건이 다르네. 자,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를 배우죠. A와 B가 실수인데 A 더하기 BI가 0이다. 그러면 A와 B는 모두 0이다. 거꾸로 A와 B가 모두 0이면 A 더하기 BI는 역시 0이다. 모두 성립하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서로 같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A와 C가 같고 B하고 D가 같다. 역시 여기 성립하죠. 그래서 일단 논리 구조는 똑같거든. 똑같고 단지 수의 조건이 유리수이냐 실수이냐, 파트너가 무리수이냐 허수이냐 이 차이만 있거든.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한 친구들은 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는 정의예요. 이건 정리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건 그냥 약속처럼 암기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무리수의 상등은 이 내용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는
정리다라고 해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는 정의, 쟤는 정리.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1학년 과정이 논술의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골고루 나오니까 일단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했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봤더니 자, 1번 정수 mn 자, m과 n이 정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수라고 하는 건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죠.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넓게 해석하면 유리수 mn 뭐 그런 뜻이겠죠. 오케이. 정수 m과 n에 대하여 자, 4차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m과 n을 이용해서 4차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x의 4승 더하기 mx의 제곱 더하기 n 해서 4차, 2차 상수항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우함수구나, 즉 y축 배층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4차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럼 4차 방정식이니까 얘들아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개가 나올 텐데 그 안에 누가 섞여 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섞여 있대요. 자, 저 4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는 얘기겠지? 그럴 때 문제에서 정수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 m과 n의 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고 자, 아무 내용 없는데? 선생님, 왜? 근이라고 하면 얘들아 일단 중학교 때 이미 배웠잖아. 근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야? 주어진 식을 대입했을 때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얘들아 아무 생각 없죠.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얘들아 약간 이게 계산이 얘들아 할지 모르지만 논술 보면서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주어진 식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거의 4제곱 더하기 m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제심은 바꿔 말하면 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쓰려면 자 이거 전개하셔야 되고요. 이거 전개하셔야겠죠. 그래서 루트 15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하셔야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답지에다 그걸 다 서술하실 필요 없어요. 산수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연습장 같은 데다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해서 루트 15가 없는 거 있는 거 따로 정리하면 자 루트 15가 없는 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루트 15가 붙어 있는 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돼 있어? 0이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지를 그냥 쓰는 모양새를 선생님이랑 답지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제시문에 의해서 얘들아 루트가 없는 거하고 루트가 있는 거 그게 얘들아 0이 됐어. 그럼 얘들아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또 뒤에 있는 거 자, 제시문에 따라서 얘들아 얘네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두 식을 연립하면 두 식을 연립하면 산수니까 m은 마이너스 16 n은 4 이렇게 답안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2대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답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볍게 1번을 우리가 해결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기분 좋아.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이 계속 연장된다라는 얘기죠. 1에서 구했던 m과 n. m이 얼마? 마이너스 16, n이 4.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뭐야? 4차 방정식. 이 방정식이네. 4차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자, 잠깐만 여기 지울게요. m은 마이너스 16, n은 4야. 자, 2번에 자,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을 x의 4승 마이너스 16 m의 제곱 더하기 4는 0.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요? 아니요.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실근의 개수를 구해줘라고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딱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실근의 개수 일단 모범 답안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방법 1이라고 쓸게요. 그렇구나.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자, x의 4승 마이너스 16x의 제곱 더하기 4는 0. 맞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 조사하면 되겠구나. 굿 아이디어요. 아마 이대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도 그렇게 답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나는 조사하겠다. 그러면 먼저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겠죠. 항상 에다가 함수를 이름 붙일 때는 반드시 전제를 해 주셔야 돼요. 라 하자. 자, 좌변에 있는 4차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함수를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도함수가 얘들아 3차 함수로 나왔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조사하는 게 어떨까?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조사하면 일단은 잠깐만 4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가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오고요. 2루트가 나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모든 강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극값을 판단할 때 우리는 수능에서는 그냥 도함수를 그려서 부호의 변화를 판단하지만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증간표를 만들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수업 시간에 증간표 만드는 것까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증간표 만드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모범답안, 예시답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증간표를 만들어야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우리가 수능이었다면 이거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도함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감소 증가.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극속 증가 감소, 여기서 극대 감소 증가. 여기서 다시 극소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증간표로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얘들아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걸.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0이고요. 2루트이고요. 마이너스 1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요때 우함수잖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들아 두 개의 값이 같게 나올 거야. 대입해서 계산하셔야겠죠. 마이너스 60, 0 대입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얘들아 축과 얘들아 몇 군데서 만날 수밖에 없어. 네 군데서 만날 수밖에 없죠. 맞지 얘들아? 따라서 선생님 주어진 4차 방정식은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서술 하시면 이번 문제도 가볍게,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다른 방법을 살짝 제시한다면, 4차 방정식이 얘들아 어렵지 않거든요. 저 4차 방정식이 어렵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건 얘들아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보기차식 4차항과 2차항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치환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서 보기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냥 살짝만 본다면 자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치환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더하기 4요. 더하기 4를 넘길게 그냥.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 얘들아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저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64가 있어야 되나?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얘들아 제곱 벗기면 뿔만 루트 6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루트 60은 얘들아 4 곱하기 15인가요? 2 루트 15인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만 x가 아니지 뭐야? x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위에 것도 플러스고요. 밑에 것도 플러스네. 따라서 얘들아 y는 x의 제곱. 그렸고요. 8 마이너스 2 루트 15. 그렸고요. 8 더하기 2 루트 15. 그렸죠. 그럼 얘들아 어찌되었건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개의 교점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 갈까? 오케이. 편한 쪽으로 답안지 구성하시면 돼요. 뭐 어느 걸로 해도 얘들아 둘 다 정확한 판단이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좋았어요. 자, 그래서 2번까지는 편안하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봤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2번에서 구한 실근 4개가 모두 무리수 근임을 뭘로 증명하라고 돼 있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실근 4개가 나왔어. 무슨 근이 4개가 나왔어? 실근. 근데 얘들아 실근에다 뭐를 줄인 말이야? 실수근을 줄인 말이야. 그러면 실수근은 다시 유리수근이 있고 무리수근이 있을 텐데 4개 모두 무리수근인 걸 증명하라고 돼 있어. 만약 이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4개 모두 무리수근임을 그냥 증명하세요 라고 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아마 모의논술이기 때문에 귀류법을 이용하여라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법을 이용하자? 귀류법을 이용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귀류법을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짝 배경지식으로 일단 확인만 해볼게요. 자, 배경지식으로 다시 한번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단어를 일단 해석해 보면 영어로 말하면 return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오류할 때 류자거든요.
return, 돌아가자. 어디로요? 오류. 오류가 난 곳으로 돌아가자. 오류가 발생한 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한번 증명해보자. 그게 바로 얘들아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이고요. 보통 교과서 설명으로 얘기하면 이게 귀류법이죠. 직접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 직접 증명이 곤란하다. 그럴 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런 명제를 내가 증명하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는 게 곤란해. 그런데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거든. 이때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했고요.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결론을 부정해라. 이 결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결론을 부정해. 그 상태로 얘들아 계속해서 끌고 나가. 끌고 나가면 어느 순간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자, 다시요.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서 쭉 끌고 나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return, 돌아가자는 거죠. 도대체 뭘 내가 잘못했지? 하고서 돌아가는 거야. 윗단계가 잘못됐나? 윗단계가 잘못됐나? 잘못됐나? 했더니 잘못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 얘기죠. 잘못된 데가 없는데 왜 이상한 결과가 나왔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럼 첫 단추가 뭔데? 결론을 부정한 거. 이게 잘못된 짓이었구나.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결론을 부정할 수 없겠구나. 결론을 부정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으니까 결론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증명 끝. 그게 바로 얘들아 귀류법이죠. 그래서 귀류법 같은 경우는 직접 증명이 곤란할 때 그럼 언제 귀류법을 쓰죠? 이 문제처럼 귀류법을 써 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서 내가 귀류법을 써야 될지 판단을 할 때가 있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기준으로는 이래요. 자, 선생님의 기준으로는 나는 직접 증명하려고 했더니 얘들아 너무 복잡해. 또는 직접 증명하려고 했더니 불가능해. 그럼 선생님 직접 증명이 불가능한 게 무슨 얘기일까요? 봐봐. 뭐를 증명하라고 돼 있어?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무리수인 걸 증명하래. 그럼 무리수가 아니라 정의가 뭐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고1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수학은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다.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의는 가볍게 취급하고 정리만 외우잖아. 정리는 그냥 성질 공식인데 증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대충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한다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유리수가 아닌 수거든요. 자, 이게 정의인데 그럼 봐봐. 4차 방정식을 풀었어. 근이 하나 나왔어. 자, 얘가 무리수래. 식 세워봐. 유리수가 아닌 수? 그건 얘다 문장이잖아. 이건 문장이지 식이 아니잖아. 알파가 얘들아 무리수래. 이걸 식으로 세워봐. 식으로 세워야 뭔가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야. 접근이 안 된다고. 반면에 유리수는 중학교 때 배우셨죠?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n분의 n이요. n분의 n. 이게 얘들아 유리수잖아. 이때 mn은 뭐야? 서로서인 정수요. 서로서가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그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가 얘들아 유리수래. 그럼 알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알파가 무리수래. 식을 못 세운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들아 직접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증명의 대상에다가 not을 포함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표현일 때, 아니, 무리수가 쓰인 not, 유리수가 아니다. not이 들어가 있잖아.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not,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증명하고자 하는 문장이 부정문일 때, 아, 이거 귀류법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선생님은 그 기준으로 가요. 그 기준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뭐가 4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4의 배수가 아니래. 여기 잠깐 볼게.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얘들아 4를 기준으로 4로 나눈 나머지를 일단 분류하게 되면 4의 배수 4로 남았을 때 하나 남는 애, 4로 나눴을 때 2개 남는 애, 4로 나눴을 때 3개 남는 애.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4의 배수가 아니래. 그럼 이 3가지를 말하잖아. 이 3가지를 다 조사해야 돼?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해. 그냥 이거 조사한 다음에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간단할 것 같아.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래. 역시 얘들아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데 뭐가 섞여 있어? 부정어가 섞여 있어. 그러면 이때는 귀류법을 생각하는 게 옳다. 이때는 귀류법을 써서 증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또는 2학기 때 배우셨던 귀류법입니다.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이래서 일단 나온 기출문제를 쭉 우리가 검토해 가고 있지만 검토해 보시면 증명이 어찌됐건 나오고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이 더 잘 나와요. 수학적 귀납법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아하 귀류법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증명이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배경 지식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봤더니 1번에서 구한 m과 n 그러니까 방정식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얘기죠. 자, 얘가 얘들아 몇 개의 실근을 가졌죠? 4개의 실근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2번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4개의 실근이 모두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뭘로 증명하라고요? 귀류법으로 증명하래. 자, 그럼 여기 봐줘. 4개가 있어. 4개가 있거든? 4개가 다 무리수래. 자, 이게 지금 결론이잖아. 이게 결론인데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야 돼. 그러면 4개가 모두 무리수이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4개가 모두 무리수이다. 일단 여기서부터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4개가 모두 무리수이다. 4개가 전부 무리수야. 그럼 좋아. 경우로 한번 나눠볼까? 4개가 무리수. 무리수가 3개, 유리수가 하나. 무리수가 2개, 유리수가 2개. 무리수가 하나, 유리수가 3개. 전부 유리수. 자, 케이스를 나누면 총 5가지가 있을 텐데 문제는 얘들아 얘를 준 다음에 얘를 뭐 하라고요? 부정하래. 수학에서 부정이 무슨 뜻이야? 수학에서 부정은 무슨 뜻이지?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5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이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얘잖아. 이 4개가 다 여집합인데 그러면 이 4개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 우리나라 국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 이 4가지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4개의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하나, 둘, 셋, 4개 다 가능하지만 4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다시 4개가 모두 무리수다. 이거의 부정은 뭐라고요? 4개 중 적어도 1개는 유리수. 아 그렇구나. 일단 부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죠. 부정은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배경 지식이니까 이제 지울 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류법을 이용하기 위해 결론을 부정하자. 자, 귀류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할 거야. 즉, 주어진 4차 방정식이
4개의 실근 중 주어진 방정식의 4개의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네 개의 실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고요. 근이기 때문에 그냥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근과 계수할 때 쓰는 알파라고 쓴 것뿐이야. 적어도 한 근이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바로 쓰셔야죠. 왜? 유리수는 정의가 있잖아. 그럼 알파는 M과 N은 지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다른 글자 쓸게요. P분의 Q 단 PQ는 서로서인 정수. 지금 이 문제에 배점이 몇 점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채점하면서 일단 출제 포인트는 부정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 다음에 유리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 얘들아 전체 배점의 한 3분의 1 정도 받을 거야. 그만큼 중요한 얘기거든. 라 하자.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정의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근이래며. 근이니까 얘들아 대입할 수 있잖아.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에 x 대신에 누구? 근이니까 알파가 뭔데? 자, 근이니까 얘들아 x 대신에 p분의 q를 대입하겠다는 뜻이겠죠? x 대신에 얘들아 p분의 q를 대입할 거야. 뭐 이 정도의 산수는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p분의 q를 대입하면 4승하면 p의 4승, q의 4승 마이너스 p의 제곱, q의 제곱 더하기 4는 0. 자,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p의 4승이 얘들아 분모에 있는 게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양변에 p의 4승을 곱해서 식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q의 4승. 그 다음 p의 4승을 곱하면 p의 제곱이 곱해질 텐데 두 개는 넘길게. 16 p의 제곱, q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p의 4승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식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했거든. 정리했고요. 그렇다면 좋아. 4로 묶을까요? 4로 묶을게. 그러면 4 p의 제곱, q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증명을 좀 많이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갈리는 거거든. 볼게. 선생님, q의 4승을 정리했어. 그래서 공통이 얘들아 4가 보여서 4를 묶었고요. 선생님, p의 제곱도 공통인데요. 안 묶었어. 왜? 우린 지금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봐봐. 4번 곱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4의 배수가 됐다는 거야. 다시 4번 곱했더니 4의 배수가 됐대. 4번을 곱했더니 4의 배수가 됐대. 그러면 선생님 어떤 수잖아 이거. 정수끼리 얘들아 곱하고 빼고 해봤자 이거 정수거든. 어떤 정수를 4배 했어. 그러면 q의 4승이 4의 배수란 뜻이거든. 그러면 원래수 q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가 쉽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리는 거죠. 여기 볼까? 2가 있어. 2는 얘들아 누가 뭐래도 4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4번 곱해. 4번 곱하면 16이 되면서 4의 배수가 돼버려.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4의 배수래. 그러면 원래 수는 4의 배수냐?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단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2만 묶는 거야. 2만 묶으면 8p의 제곱, q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4승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에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정수인데 정수를 2배 했어. 짝수인데 짝수야. 그럼 얘들아 Q의 몇 승? 4승이 얘들아 뭐야? 짝수래. 근데 우리가 알잖아. Q는 무슨 수였어? 정수야. 정수인데 얘들아 4번을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대. 그 말은 원래 Q가 뭐다? 짝수다. 어? 4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면 어떤 정수를 4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면 원래 그 정수는 짝수란 말이야. 따라서 이제 Q를 EK라고 놓을 수 있겠네. 짝수를 얘들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뭐야? EK. 물론 얘들아 문제 풀면서 새로운 변수가 나왔어. 그럼 반드시 얘들아 조건 써주셔야겠죠? K는 정수. 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입. 자, Q 대신에 이제 누구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EK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Q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겠다? EK를 대입하겠다. 자, 그러면 보자. 이 식에다 대입할 거요? 이 식에다 대입할 거요? 뭐 어디다 대입해도 상관없어?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하게 되면 EK를 얘가 4번 곱했어. 그 다음 EK를 2번 곱해. 그러면 EK를 2번 곱하면 4K 제곱이야. 4K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6하면 64. P의 제곱, 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P의 4승.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Q는 얘들아 우리가 표현했잖아. 우리 지금 P 구하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 얘만 저쪽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길 텐데 4로 약분할게. 4로 약분하시고요. 얘 넘기고 얘 넘길게. 4로 약분했으니까 선생님 아까랑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랑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왔고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를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얼마로 묶어?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해석해봐. P를 4번 곱했더니 얘들아 짝수가 됐대. 이거 어떤 정수야? 정수를 2배 했어. 그럼 짝수야. 따라서 P의 4승이 얘들아 짝수야. 그러면 원래 P도 짝수야. 자, 이제 보이세요? 선생님, Q가 짝수요. P도 짝수요. 그러면 모순이죠. P와 Q는 서로라고 얘기했어. 절대 약분이 안 돼. 근데 둘 다 짝수래. 둘 다 짝수면 뭐로 약분이 돼? 2로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모순이 발생했어. P, Q가 모두 짝수이면 P, Q가 서로라는 서로라는 가정의 모순. 그 가정과 부딪혀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열심히 잘했는데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 얘기죠.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뭐였지? 4개 중에 적어도 한 근이 유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따라서 4개의 실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증명 끝. 이렇게 증명하는 게 3번입니다. 귀류법에 연습이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얘들아 이런 처리가 편안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문제 2에 있는 소문항 4개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3번이 아니었을까 해서 귀류법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영상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귀류법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정도 더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끝냈고 그럼 4번이 얘가 한 줄이면 끝나지.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4번은 뭐라고 돼 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위 문항으로부터
위 문항이라고 하는 건 뭐야? 1, 2, 3을 그냥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1, 2, 3의 결과로부터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뭐임을? 무리수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아, 뭐야. 문제 1에서 얘들아, 문제 1과 2. 자, 문제 1에서 얘들아,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집어넣어서 만든 방정식이야. 따라서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저 4차 방정식의 근 중에는 얘가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문제 3에서 모든 근이 무슨 수? 무리수임을 알았잖아. 얘들아, 근 4개 중에 얘가 있는데 4개가 다 무슨 수래? 무리수래.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는 무리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4번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쭉 세트형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진짜 묻고 싶었던 건 3번이라는 얘기죠. 3번을 묻고 싶었고, 아, 이 친구가 1학년 때 배웠던 귀류법에 대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친구인가? 요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